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큐브는 기어 X입니다. 이게 뭐 익스텐디드?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큐브 이름에 해박한 편은 아니어서요. 이 큐브는 기어 버전들이 이제 특성이 이렇죠. 이렇게 중간에 기어 톱니바퀴가 있어서 얘가 돌기도 하면서 제가 이렇게 R 회전만 해서는 뭔가 움직임이 일어날 수 없고 R2 항상 두 번씩 가야 두 회전을 해서 넘어가야지 다른 회전을 할 수 있고, 이 회전이 갈 때 센터와 엣지가 같이 움직인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어 X는 이제 기어 노멀 버전은 모든 면 회전이 다 그렇고요. 기어 X는 특이하게도 밑면과 아래면, 얘는 배치상이 이게 노란색이면 얘가 흰색이어야 되는데 보라색이에요. 제가 굉장히 옛날에 산 거여서 어느 버전인지 무슨 회사 건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이 위아래 두 개의 면은 자유롭게 회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일반 기어 큐브와는 좀 다른 현상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 노멀 기어 큐브는 아무래도 333 가지고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두 번씩 무조건 섞일 때도 항상 이렇게 같이 두 번씩 돌기 때문에 섞이는 모양새가 한계점이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섞이는 게 어떤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푸는 게 더 좀 용이한 면이 있죠. 반대로는 아니고 기어 X도 비슷하지만 얘는 이제 자유로운 두 면이 생기면서 조금 더 복잡하게 섞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뭐 이 해법 공식을 다른 큐브에 많이 쓰는 공식인데, 그 공식을 여기에 적용해서 푸는 방식을 찾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오히려 저는 기어 X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물론 그 공식을 찾는 과정은 좀 긴 과정이 있었지만, 공식을 한번 깨우치고 나니까 생각보다 기어 X가 어렵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자, 서론은 이 정도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해법 시작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가운데층, 아무래도 이 위층과 아래층이 따로 회전한다는 그 부분을 10분 발휘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가운데층을 먼저 쉽게 맞춰줍니다. 맞추는 거 쉬워요. 그 다음에 코너들을 다 맞출 거예요. 이 중간층 맞추면 당연히 센터 위치는 고정되고요. 그 시점에. 그 다음에 각 코너들을 제자리 위치해 줄 겁니다. 방향도 다 맞춰서. 얘는 방향이 틀어질 수가 없죠. 구조상. 코너들을 다 맞추고, 그 다음에 이 엣지들을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할 거예요. 이 큐브가 자세히 보면, 제 거는 요 가운데, 그러니까 센터와 엣지 사이에 있는 이 조각이 색깔이 없죠? 스티커가 없죠? 이 조각들은 사실 이 엣지에 붙어 있는 조각이야. 이 엣지를 잡아주는 조각입니다. 요만큼, 요 조그만한 두 개 바깥에 있는 요거까지 포함해서 엣지인 거예요. 얘가 잡아주고 있고, 요게 이제 톱니바퀴 때문에 동그란 애가 돌아가는 건데, 이 스티커가 여기에도 색깔이 있는 버전이 얼티메이트 버전인가 그럴 거고, 제 거는 그 버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 기어 X는 엣지에 이 톱니바퀴가 도는 거 말고 이 엣지 자체가 뒤집어지는 케이스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엣지를 위치만 시키면은 방향성도 다 맞아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톱니바퀴들 돌아가 있는 걸 맞춰주는 순서로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섞어왔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단계로는 이 2층을 맞춰주는 거예요. 2층 라인, 중앙 라인. 그러면 자연스럽게 센터도 확정이 돼요. 기어 큐브의 특성상 이런 식으로 한두 번만 돌리면 이렇게 한 라인 3개의 조각을 이렇게 잡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기어 큐브의 특성상 한쪽 라인이 맞으면 반대쪽 라인도 맞습니다. 노멀 기어 큐브 같은 경우도 여기나 여기 한쪽 라인만 맞추면
나머지 라인들이 대부분 다 맞아져요. 뭐 물론 아닌 케이스도 있어서 그때는 또 다르게 풀어야 되지만 기어 큐브 특성이 약간 대칭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쪽이 같이 이렇게 센터를 고정시켜 본다면 얘가 R과 L이 같이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라서 대칭적으로 항상 현상이 나타나요. 자, 그럼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몇 번 돌려주면 2층은 쉽게 맞췄죠. 여기는 뭐 공식화 할 필요 없이 바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코너를 맞출 건데요. 코너 맞히는 거 제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은 아니고 기존에 제가 알던 방식이 잘 적용이 되더라고요. 기어 X에서만 돼요. 기어 노멀에서는 안 되고, 기어 X는 R이나 L은 항상 R2, L2씩 움직이고, 윗면이랑 아랫면은 U랑 U'이 가능하잖아요. 자, 이걸 착안해서 디귿자 공식을 저는 여기에 한번 적용해 봤어요. 디귿자 변형 공식. 자, 여기가 빨간색, 파란색이니까 보라색, 파란색, 주황색이 이 자리에요. 아래층 중에 마침 여기 있네요. 이 조각이 이 위치로 올라가야 됩니다. 대각선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자, 제가 쓰는 디귿자 변형 공식 쓰면 이렇게 내려오고 얘는 옆으로 가고 얘는 대각선을 띄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오른손부터 시작하는 뭐 정말 제가 자주 쓰는 디귿자 변형 공식이에요. 자, U, R2, U', L'2, U, R'2, U', L2. 제가 기호를 맞게 말했나 모르겠네요. 평소에 제가 기호를 잘 안 쓰니, 회전 기호를 잘 안 써서. 일단 공식 자체는 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3개 조각이 움직였어요. 자, 이 다음에 이 보라색 조각이 저 위쪽으로 올라가야겠죠. 이 자리로 하나씩 할게요. 이거를 좀 숙달돼서 바로바로 쓰면 좀 더 공식을 덜 쓰면서 맞출 수도 있는데, 자,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자, 보라색 3개 맞췄고 보라색 하나 남았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노란색 보라색 한 칸 남았으니까 이 노란색을 내려주면서 맞춘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편해요. 자, 노란색, 주황색, 녹색이 어디로 들어가면 좋을까요? 노란색, 주황색, 녹색이니까 여기 자리로 들어오고 이렇게 밀어야겠네요. 자, 얘가 여기로 내려오고 얘가 밀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왼손부터 왼손 올리고 오른손 올리고 왼손 내리고 오른손 내리고. 저는 회전기어가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자, 얘 내려왔어요. 그리고 위에 다른 애가 올라갔죠. 빨간색, 녹색, 노란색, 빨간색, 녹색이 올라가 있네요. 자, 그러면 한 번에 맞아지겠네요. 얘가 내려오고 얘가 옆으로 밀리고 얘가 이렇게 보라색 마지막 조각이 올라가면서 맞아지겠네요. 자, 또 왼손이네요. 자, 이렇게 3개 조각 돌아서 코너 예전에 저도 굉장히 좀 고민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디귿자 공식 적용하니까 굉장히 쉽더라고요. 뭐 당연히 디귿자 공식은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공식이기 때문에 뭐 뭔가 좀 꼬여있는 케이스를 만드는 경우도 적고요. 지금 제가 할 때는 안 나왔는데 그런 경우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두 조각만 바뀌어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333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두 조각만 바뀌어 있다기보다는 뭐 엣지랑 같이 바뀌어 있는 건데 뭐라 그러지? 당황하지 마시고 두 조각이 틀려 있고 두 조각이 맞아 있으면 얘를 그냥 돌리면 결국은 3조각이 틀려져 있고 한 조각은 맞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돌려보면. 그래서 한 조각만 색깔 딱 맞춘 다음에 안 맞는 조각 3개를 얘를 이쪽으로 올려서 똑같이 디귿자 공식 3사이클 돌리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해결이 돼요. 자, 한번 끊을게요. 자, 제가 333 큐브 가져오느라 잠깐 끊었는데
제가 그 전에 공식을 한번 해보느라 이게 큐브가 살짝 섞여 있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기어 움직임처럼 해야 푸는 것도 똑같이 풀리는. 제가 이거를 기어 큐브로 회전을 보여드리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일부러 333을 기어 큐브 회전하는 것처럼 좀 흉내 내면서 회전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기어 큐브의 특성을 잘 알으셔야 돼요. 이 엣지를 시작하는 부분부터는 기어만의 특성들을 잘 인지하셔야 돼요. 기어 큐브는 제가 이 R 오른쪽 면을 180도, 그러니까 R2, R4 하면 이 오른쪽 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엣지도 안 변하고 코너도 다 안 변했고, 근데 이 가운데 라인을 보시면 이 가운데 라인이 제가 R2를 할 때 얘네는 R1만큼 쭈루룩 딸려서 움직이거든요. 절반만큼. 그래서 제가 오른쪽 그러니까 R4를 했으면 이 가운데 라인은 R2를 적용한 것과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요. 이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또 비슷하게 만약에 R8이라고 해야 되나요? R8이라면 얘 입장에서는 R8이 아니라 R4가 된 거예요. 가운데 라인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전혀 섞이지 않고요. 물론 이쪽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조각들을 이 가운데 라인에 배치시켜 놓고 가운데 면을 이 오른쪽 면은 360도만큼 돌리고 가운데 면이 180도 돌아가는 거를 이용해서 얘는 섞이지 않으면서 가운데 라인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맞춰지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자, 이걸 333 큐브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제가 하는 저 가운데 라인에 적용하는 공식 방식은 먼저 얘가 막 움직이면 안 되니까 막 움직이고 뭐 흰색 노란색이 섞이면 안 되니까 노란색을 먼저 이 오른쪽 라인에다 다 모아줄 거예요. 자, R2 해줘서 노란색 아래로 들어갔고요. R2 한 다음에 U2를 해줍니다. 그러면 노란색은 다 오른쪽에 모였고 흰색은 다 왼쪽에 모여서 얘네가 막 회전을 해도 맨 마지막에 거꾸로 U2, R2만 해주면 이 코너들과 그러니까 이 양쪽 라인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점이 제가 R2, U2를 해줄 때 자, R2 한 다음에 U2를 해줄 때 이 가운데 라인에 이 두 조각 흰색 주황색과 노란색 주황색이 서로 뒤바뀌었어요. 센터 안 움직이고 얘네들도 제가 그 셋업 무브 하고 싶은 대로 셋업 무브 하면서 얘네 둘이 뒤바뀐 거죠. 자, 이 상태에서 R4를 해볼게요. R2, R4 해주면 자, 얘네는 한 바퀴 돌았는데 그러니까 노란색이 바뀐 거죠. 근데 R4니까 제자리로 온 거죠. 근데 얘네는 이제 위아래가 바뀌었어요. 여기서 처음에 했었던 셋업 무브를 한번 풀어줘 볼게요. R2, U2를 했었으니까 U2를 먼저 하고 R2를 해줄 건데 이 부분에서도 잘 보시면 제가 셋업 무브를 풀기 위해 R2를 해줄 때 이 두 조각이 서로 뒤바뀝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 두 조각이 뒤바뀌었고 이번에는 이 두 조각이 서로 뒤바뀌어요. 자, 셋업 무브 마저 풀기 위해서 U2, R2, R'2죠 정확하게 R'2 R2로 해야 되는군요. R2로 해주면 정확하게 이 아래 조각, 위에 조각 그리고 이쪽도 위조각, 아래 조각 이렇게 위 아래 조각들이 서로 그 방향 그대로 위치만 바뀌게 돼요. 자,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도 있는 공식인데 공식 유도인데 어쨌든 저는 이 방식을 찾았고 이 방식이 굉장히 좀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뭐 다른 공식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 라인에 제가 모른 다음에 이 가운데 라인에서 맞추는 방식은 나중에 이 기어의 톱니바퀴를 맞출 때에도 저는 이 가운데 라인에 몰아놓고 톱니를 맞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엣지를 위치시키기 위해 하는 셋업 무브와 이 엣지의 톱니바퀴를 돌리기 위해 사용하는 셋업 무브가 동일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면에서 지금 이 공식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실제 적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조각들이 이렇게 4개가 두고 할게요. 어떻게 해야 잘 보일까요? 어떻게 해도 잘 안 보이네요. 자, 가운데 두 조각들이 바뀌잖아요. 위아래로.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바뀐다는 건데, 잠시만요. 자, 이 두 조각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바뀌면 뭔가 공식으로 적용하기 좀 난해해요. 공식 유도 자체는 좋았지만 이렇게 적용해서 해법을 뭔가 풀어가기에는 바로 옆에 있는 조각이랑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사전 셋업업을 한 개 더 적용해 줄 거예요. 그 셋업업은 요렇게 세 조각, 그리고 요 위에 오른쪽에 있는 위층의 오른쪽에 있는 한 조각, 이렇게 네 조각을 가운데 라인으로 모아주는 셋업업을 사용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과치가 어떻게 되냐면 요 두 개 조각이 서로 바뀌고요. 요 라인에 와서 요 두 조각이 서로 바뀌고 이 조각이랑 이 조각이 이쪽에서 이렇게 뒤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방식을 쓰면 얘네 두 개를 바꾸면서 아래로 맞출 수 있고, 아니면 맞춰져 있는 두 조각을 이용해서 얘네들은 계속 제자리에서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만 하게 하고, 요 뒤에 있는 조각, 요 한 조각만 얘랑 바꿨다가 얘랑 바꿨다가 이런 식으로 한 조각씩 제가 원하는 위치에 꽂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유용한 공식으로 갑자기 바뀌게 되죠. 셋업 무브 한 번만으로. 맞추는 걸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좀 케이스가 좋네요. 얘네 둘이 서로 맞바뀌면 둘 다 맞아지니까 얘네 둘은 맞바꾸고, 그 다음에 이 조각 하나를 위로 올려야겠죠. 노란색, 보라색, 빨간색이니까 요 자리네요. 마침 셋업 무브도 안 해도 되는 요 자리로 바로 이렇게 바뀌면 되겠어요. 뒤에 있는 조각이 여기로 오고 얘네 둘끼리 바뀝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넣는 셋업 무브는 X자 공식이랑 동일해요. R2, U, R'2, U'. X자 공식이죠. 자, 이 X자 공식처럼 사용한 이 셋업 무브를 해주면 아까 제가 짚어드렸던 조각들이 이 가운데 라인으로 오게 돼요. 지금 가운데 라인으로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333 큐브로 보여드렸던 그 공식을 쓸게요. U2. 이것도 일종의 두 번째 셋업 무브라고 보시면 돼요. U2, 반대입니다. R2를 먼저 해야 돼요. R2, U2. 자, 이 상황에서 얘는 360도 돌아서 R4를 해서 자기 자리로 그대로 오면 되고, 그 사이에 얘네들이 서로 바뀔 거예요. 자, R2, R4.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셋업 무브를 했었던 R2, U2 했던 걸 풀어줄게요. U2를 먼저 풀고 R2를 그대로 R2로 해주고, 이렇게 셋업 무브를 풀면, 자, 제가 원하는 요 조각들이 지금 바뀌었어요. 눈에 잘 보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아직. 자, 그러면 이전에 셋업 무브 첫 번째 했었던 거를 다시 해줄게. X자 공식 R2, U, R'2, U'인데 제가 잘못했네요. 지금은 셋업 무브를 했었던 걸 거꾸로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써야 되는 공식을 그대로 써버렸어요. 자, U를 먼저 해주고 R을 해줘야 셋업 무브가 거꾸로 들어가겠죠. 지금 제가 두 번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한번 X자 공식 쓰고 두 번째 잘못해서 X자 공식을 한 번 더 썼기 때문에 제가 X자 공식 거꾸로로 지금 두 번 한 겁니다. 약간 제가 뻘짓을 했죠. 실수를. 결과치로 보면, 자, 아까 짚어드렸던 이 두 조각 서로 맞바뀌어서 제자리를 찾아 들어갔어요. 이 뒤에 있던 조각, 한 조각이 요 위로 빨간색, 보라색, 요 제가 원했던 조각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위치로 한번 봐볼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 두 조각을 이미 맞췄으니까 이 두 조각을 이용해서 위층을 먼저 하나씩 얘네들 계속 그냥 제자리에서 자기들끼리 맞바꾸면서 하나씩 꽂아 넣으셔도 되고요. 반대로 되돌려서 밑에서는 두 개를 한꺼번에 맞출 게 뭔가 없나 보면서 해도 되는데, 여기 보라색은 거의 다 맞춰져 있네요. 이 조각 하나만 안 맞네요. 저쪽 층은 안 맞는 조각이 이렇게 세 개네요. 이렇게 세 조각이 안 맞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먼저 한쪽을 그냥 다 맞추는 게 더 편해요. 보라색 면이 세 개나 다 맞아 있으니까 하나를 마저 맞출게요. 파란색 보라색 조각, 아래 노란색 층이 조금 다시 섞이더라도 보라색을 끝내고 하는 게 더 편해요. 파란색 보라색 조각을 여기로 옮길게요. 그러면 요거 두 개 조각 다시 바뀌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셋업 무브 X자 공식, 첫 번째 셋업 무브 끝났고, 두 번째 셋업 무브 R2 U2 두 번째 셋업 무브 끝났어요. 자, 실제로 들어가는 회전 R4. 자, 실제 회전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셋업 무브 두 가지를 둘 다 역순으로 U2 R2, 그 다음에 첫 번째 셋업 무브인 X자 공식도 거꾸로 U R2 U 프라임 R 프라임 2. 이렇게 해서 셋업 무브를 풀어주면 보라색 라인 다 맞았죠. 밑에는 아마 조금 섞였을 거예요. 다시 자, 그러면 자, 조금 머리를 써야 돼요. 뭐 이렇게 돼 있는 걸 편하게 푸는 다른 방식도 있겠지만, 다른 공식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공식 하나를 가지고 좀 더 노가다를 하더라도,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스피드 솔빙 하는 게 아니라 특수 큐브를 정확하게 맞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공식 하나를 가지고 응용해서 푸는 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지금도 뭐 보라색 라인 이용하면 돼요. 이 두 조각 계속 바뀌게 하고, 이 한 칸을 이용해서 이 보라색, 이 노란색, 녹색 내렸다가 여기다 꽂아주고, 이 노란색, 주황색 내려온 거를 다시 여기 꽂아주고, 이 방식으로 쭈루룩 하면 돼요. 물론 다른 셋업 무브를 또 길게 가져가면은 뭔가 가능을 하겠지만, 한두 번 해도, 한 번이나 두 번 해도 가능하겠지만, 굳이 그렇게 지금도 복잡한데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자, 먼저 편하게 갈게요. 노란색, 녹색을 아래다 그냥 내리겠습니다. 자, R2 U R'2 U', 그 다음에 R2 U2 R4, 그 다음에 U2 R2, 그리고 U R2 U', R'2. 자, 공식 기호로는 어떻게 보면 공식이 길어 보일 수도 있는데, 셋업 무브 두 개를 끊어서 생각하면은 뭔가 좀 어려운 공식은 아니에요. 자, 노란색, 녹색 이렇게 틀어져 보이지? 내려왔어요. 스티커가 상태가 썩 좋은 건 아니라. 자, 녹색 자리에 넣을게요. 똑같이 이제 조금씩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제 어차피 이제 반복 작업이니까. R4 해줬고, 그 다음에 U2 R2, 그 다음에 U2 프라임. 잠깐만요. 지금 제가 뭔가 또 잘못한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엔 주황색이 올라가야겠죠. 여기로 올라가야겠죠. 바로 주황색이 여기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자, X자 공식 쓰고 R2, U2, R4, U2, R2. 아이고, 이거 맞네요. 그 다음에 X자 공식 거꾸로 U, R2, U', R'2. 저도 공식 매번 쓸 때마다 헷갈려요. 자, 두 개는 맞바꿔 줬고, 자, 요거 두 개 남았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계속 요 라인을 이용하는 거예요. 얘는 계속 뒤바뀌고 있는 거예요. 얘네 둘끼리는. 얘네가 열일하고 있죠. 요거 하나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잠시만요. 에코. 자, 다시. 아까 어느 위치에 있었더라. 얘네 둘이 열일하고 있었네요. 자, 요 조각 하나 이용해서 이번엔 빨간색을 먼저 내릴게요. 자, X자 공식 쓰고 그 다음에 R2, U2 셋업 해준 다음에 R4, U2, R2 그리고 X자 공식 거꾸로. 자, 얘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을 이 자리에 갖다 놔야겠죠? 굉장히 여러 번 하게 되네요. 케이스가 또 하필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U2, U2, R4, U2, R2. X자 공식 거꾸로. 자, 빨간색 맞았어요. 이제 마지막이겠네요. 노란색, 파란색을 이 자리에 넣으면 얘네 둘이 바꾸면서 맞을 거고, 자연스럽게 이 두 조각도 계속 자기들끼리 맞바뀌다가 최종적으로는 이 두 개가 맞을 때 얘네 두 개도 맞게 될 겁니다. 자, X자 공식 R2, U2, R4, U2, R2. 그 다음에 X자 공식을 거꾸로. 자, 이렇게 좀 케이스가, 제 입장에서 케이스가 좀 길어지는 복잡한 케이스가 나와서 오래 걸렸는데요. 이렇게 뭐 별 탈 없이 엣지 위치 다 마치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 엣지에 이 뭐라고 해야 돼? 기어 회전을 맞추는 마지막 단계를 진행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이 단계는 원리는 똑같아요. 제가 쓰는 원리는 똑같아요. 아까 요 3개 조각이랑 요 1개의 조각을 가운데로 모을 수 있는 셋업 무브, 제가 X자 공식처럼 쓰는 방식을 쓰면 몰리는 거를 찾아냈죠. 그러면 가운데 라인에서 얘네를 계속 돌리면, 그러니까 이런 센터나 코너들 위치, 엣지들 위치가 안 바뀌게 하려면 720도씩 돌려야겠죠. 720도씩 돌리면은 얘네들이 120도씩 돌아요. 제자리로 오면서 120도만큼 틀어져 있어요. 이게 기어 큐브의 특성이죠. 이거를 응용하는 거예요. 요 4개의 요 라인에 있는, 가운데 라인에 있는 4개의 기어만 회전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했던 셋업 무브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조각들을 셋업 무브로 요 라인에 딱 모른 다음에 회전시킬 거예요. 그 전에 이쪽에 2개, 크게 차이가 없네. 예를 들어서 이 돌아가 있는 조각이 만약에 뭐 6개, 7개 그러면 이렇게 공식을 처음에 풀기 전에 한 번씩 이런 면으로 돌려서 흐트러져 있는 것끼리 한 라인에 오게 한 다음에 얘를 조금 돌리면은 흐트러져 있는 조각에, 그러니까 돌아가져 있는 조각의 개수를 좀 줄일 수 있어요. 얘는 약간 꼼수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맞춰야 되는 조각 개수가 좀 줄어요. 뭐 6개나 흐트러져 있었을 때 뭐 몇 번 이렇게 회전시키다 보면은, 돌려가면서 회전시켜 보면 몇 개는 또 맞아져서 뭐 2개만 남거나 3개만 남거나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좋은 꼼수예요. 자, 그러면 전공법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먼저 윗면, 노란색 면을 다 맞출게요.
노란색 면을 다 맞춘다고 생각하고, 자, 요거 3개 조각 돌아갈 거고, 요 한 조각 돌아갈 거예요. 얘를 맞출 거예요. 자, 똑같이 R2, U, R'2, U', X자 공식 셋업 무브 넣어줬죠. 이전에 엣지 맞출 때 썼던 셋업 무브랑 똑같은 셋업 무브예요. 이래서 제가 이 공식을 선택한 거예요. 셋업 무브를 똑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위치에 썼던 이 조각들은 다 가운데 있고요. 자, 계속해서 돌려서 이 조각들을 회전시킬 건데, 노란색이 다시 제자리로 오고, 이 라인이 일치하면은 맞춰진 거여서 그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돌리면 돼요. 자, 제가 한 번에 맞았네요. 지금 720도 돌렸더니 얘가 맞아졌어요. 자, 이 상태로 맞춰놓고, 안 맞으면 720도 한 번 더 돌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X자 공식 셋업 무브 넣은 거 거꾸로 하면, 자, 요거 바로 회전 맞춰졌어요. 그 다음에 이 아래 3개가 지금 돌아갔어요. 얘는 돌아가면서 맞아진 거고, 얘는 맞춰져 있었는데 돌아가면서 틀어진 거고요. 아래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대신 얘를 막 돌리진 마시고, 이왕이면 얘 맞춰져 있는 얘는 안 돌아가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3개는 고정을 하고 할게요. 자, 요 위층의 마지막 조각 한 조각도 맞추겠습니다. R2U, R'2, U'. 셋업 무브 끝냈고, 자, 이번에도 여기를 보면서 제가 맞을 때까지, 자, 한 번에 맞았죠. 자, 그럼 되돌아와서 X자 공식 풀어줍니다. 자, 위층은 다 맞았어요. 아래층을 봤더니, 자, 이제 뒤집어서 아래층을 하는 거예요. 아래층을 봤더니 조각이 틀어져 있네요. 제가 원했던 케이스는 아닌데, 자, 얘는 반시계로 한번, 얘는 시계로 한번 해네요. 아, 제가 이 케이스 말고 다른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럼 제가 잠시 다른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서 가져오겠습니다. 이거는 이 큐브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잠깐 만들어서 가져올게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어 익스 큐브의 핵심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이 기어 큐브의 전형적인 특성을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자, 지금 얘를 보면은 120도만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있죠. 일반적인 이런 120도씩 돌아가는 삼각형류의 큐브들에서는 뭔가 엣지나 코너가 돌아가 있을 때, 뭐 얘는 시계 방향, 얘는 반시계 방향, 얘는 뭐 시계 방향, 얘도 반시계 방향, 이래서 다 합산을 하면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의 합산이 제로가 돼요. 일반적인 큐브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어 X에서는 특이하게도 한 조각만 방향이 틀어져 있는 희한한 케이스가 발생을 해요. 자, 먼저 이 케이스가 왜 발생하는지부터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큐브를 설계하신 분이 저는 정말 천재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큐브를 돌릴 때 얘는 정사각형 정육면체니까 90도씩 돌리게 돼요. 그러면 이 90도씩 돌릴 때 영향을 받는 엣지 조각이 총 4개죠. 총 4개고, 얘네를 다 돌렸었을 때, 뭐 720도든 360도든 돌렸었을 때 이 조각들이 톱니가 120도만큼 회전하게 됩니다. 이 톱니 바퀴의 톱니 수를 교묘하게 조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자, 영향받는 조각의 개수, 이 톱니의 개수는 4개인데 동시에 4개가 받는데 120도만큼 회전을 해요. 그러면 120도가 4개이기 때문에 총합이, 한번 제가 얘를 쭈루루 섞어서 회전만 시켰을 때 회전의 총합이 360도가 아니라 480도가 되는 거예요. 120도가 4번이어서, 4개 조각이어서. 그래서 얘는 정말 특이하게도 돌아가 있는 애들의 총합이 제로가 아니라 이렇게 120도 또 혹은 반대로 240도 돌아가 있는 케이스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느냐? 윗면 하나를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이 틀어져 있는 조각 하나를 맞춘다고 생각하고, 아래 조각 3개를 이용해서 얘를 맞춰요. 그러면 이 3개가 이 조각 풀 때 같은 공식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3개의 조각 모두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단계별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X자 공식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얘가 맞을 때까지, 한 번에 맞았네요. X자 공식 거꾸로 이렇게 하면 얘는 맞았고, 이 아래 3개는 똑같은 회전 공식이 들어갔죠. 뒤집어 볼게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이해하셔야지 얘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얘를 맞추기 위해서는 얘 하나만 돌릴 수는 없고, 아래에 있는 3개, 그러니까 뭐 저는 제 방식이 아래에 있는 3개를 하는데, 어떤 공식이든 결국은 4개가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얘를 돌기 위해서. 얘랑 아래에 있는 3개가 같이 도는데, 자, 이렇게 4개의 조각을 돌리면서 얘를 맞추고, 피한 다음에 안 맞아 있는 조각을 그 자리로 데리고 와서 이 상태에서 공식을 또 한 번 써주면 얘가 맞아지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조각들은 똑같은 자리에서 공식을 2번 적용받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조각을 가져와서 공식을 또 한 번 써주면 얘를 맞춰지면서 얘네 셋 다 지금 아까 한 조각을 맞추면서 똑같은 회전 방향으로 회전을 해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의 공식을 3번 쓰게 되고요. 그렇다는 거는 밑에 있는 조각은 이 3개는 같은 공식을 1번, 2번, 3번 받기 때문에 120도씩 돌아서 공식 3번을 받으니까 360도만큼 회전을 하고 결국은 자기 맞아있는 톱니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원리가? 알고 보면. 자, 저도 처음에는 이거 하나만 돌아갔을 때 제가 잘못 맞춘 줄 알았었어요. 어쨌든 이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땐 기어 X 이 톱니 맞추는 거에 어떻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X자 공식, 그 다음에 얘가 맞을 때까지. 안 맞았네요. 다음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겠다. 자, 맞았어요. 그리고 X자 공식 풀어주고, 그러면 하나 맞았고 밑에 있는 3개는 돌아갔겠죠. 그러면 안 맞아 있는 애를 데리고 와서 얘 3개 그대로 해줘야 돼요. 얘가 중간에 섞이거나 하면 안 돼요. 얘로 바꿔줘서 똑같이 X자 공식으로 셋한번 넣어주고, 자, 이쪽으로 돌려야 편할 것 같아요. 맞았죠? X자 공식 풀어주고, 또 얘네는 지금 2번 공식 받은 거예요. 자, 마지막 요거 하나 X자 공식, 자, 회전, 자, 여기 이렇게 맞았죠? 자, X자 공식 풀어주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3개의 조각들은 공식을 3번 똑같이 받으면서 아무 미동 없이 자기 자리를 고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어 X도 좀 간단하게 최대한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또 길어졌네요. 이 기어 X 버전 요것보다 얼티메이트 버전이라는 여기 스티커가 있는 그 버전은 얘 엣지의 방향도 맞춰줘야 돼서 요것보다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얘는 기어 도데카헤드런이에요. 다음에 제가 기어 도데카헤드런 맞추는 영상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어 도데카헤드런은 뭐 얘가 12면체 도데카헤드런이니까 12면체라는 이름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놓고 보면 그냥 333 큐브 기어 큐브랑 똑같아요. 센터, 엣지, 코너로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움직여요. 엣지가 얘랑 똑같죠. 이렇게 놓고 보면 색깔 배치가 이렇다 뿐이지 구조는 333이랑 완전 동일합니다. 자, 얘는 엣지가 잘 보시면 아시겠죠. 이쪽이랑 이쪽이 커팅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스티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엣지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스티커가 붙어있는 얼티메이트 버전이랑 동일하고요. 얘는
다른 기어 큐브류에는 없는 특성이 센터가 두 개로 색깔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센터의 방향성이 생기게 돼요. 다른 기어 큐브에는 센터의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냥 노멀 기어 큐브는 난이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데 저는 이 센터가 추가됨으로써 기어 X 버전보다도 기어 도데카헤드런이 해법적으로 좀 더 난이도가 높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없는 케이스가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 예외형이나 이거 해결하는 공식 찾아내는 게 생각보다 만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것도 설명 한번 드릴 건데 그때도 같이 한번 설명 드릴 텐데요. 만약에 기어 큐브를 아직 안 해보셨고 기어 큐브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뭐 나는 수집을 할 건 아니니까 이 중에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333U 중에서는 저는 이 도데카헤드런 버전을 제일 추천드리고 싶고요. 뭐 조금 응용된 버전을 더 하고 싶다 싶으시면 X 버전도 꽤 흥미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랑 다르게 기어 X 버전 사실 때 이 스티커 있는 거 사셔도 되고 뭐 나중에 튜닝으로 이제 여기에 스티커를 추가로 구매해서 스티커만 붙이면 어차피 얼티메이트 버전처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게을러 가지고 굳이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자, 얘는 추천드려요. 기어 도데카헤드런. 다음에 영상도 바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어 X 버전은 카페에서도 커뮤니티에서도 꽤 유명한 큐브고 특큐 고수라고 해야 되나요? 특큐 멤버로 좀 인정받는 과정 중에 하나로 또 뭐 지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특수 큐브 하는 분들이 난이도도 꽤 있고 굉장히 좋은 큐브다 라고 인정하신 큐브니까 한 번쯤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사실 기어 큐브는 저는 해법 만들거나 그러니까 해법을 뭔가 사용하는 게 대부분 이제 기존 공식을 적용하고 거기에서 뭔가 이런 변수들을 찾아낸 다음에 공식들을 좀 찾아내보는 편이에요. 찾아낸 공식을 통해서 이제 솔빙 순서라든가 적용하는 방식을 조정해서 해법을 완성한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저는 공식을 좀 봤을 때 가시적인 누가 봐도 저 정도 공식이면 나도 만들 수 있겠는데 뭐 싶을 정도로 가시적으로 명확한 공식들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기어 큐브는 기어 큐브 좀 특이성이 있어서 제가 사실 해법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큐브가 성능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맞추는 영상 보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자, 회전감 거의 뭐 스피드 윤활유 거의 안 했어요. 뭐 스피드 큐브잉을 해도 무난할 정도로 뭐 회전감이 엄청나고요. 뭐 제 것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회전감이 제 여느 특수 큐브와는 비교도 안 되죠. 사실 얘도 이 기어 톱니바퀴들 때문에 매우 이 회전을 좀 방해할 요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회전감이 좋아요. 게다가 얘는 제가 정말 얘를 뜯고 싶어도 이 조각을 폭발이라고 하죠. 폭발을 시켜보고 싶어도 이 조각을 빼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구조적으로 정말 튼튼하거든요. 이 일반 333 큐브보다도 이 기어들이 맞물리면서 엄청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성도 정말 높은 큐브라고 생각합니다. 이 큐브 안에서 90도 움직임, 180도로 강제되는 움직임, 120도씩 삼각형을 이루면서 회전하는 움직임, 이 여러 종류의 움직임을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찾고 다 이해하고 풀어야만 풀 수 있는 큐브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런 특수 큐브 경험을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큐브라고 생각해요. 자, 긴 설명, 잡설이 많았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